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재 15페이지에 몰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 몰이라고 하는 것은요, 보통 이제 분자라든지 원자라든지 이온이라든지 양성자, 중성자, 전자 이런 놈들 있죠. 이런 매우 작은 입자들을요. 세는 묶음 단위입니다. 얘를 이제 몰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마치 연필에 뭘 쓸 수 있지만 개수를 쓸 수도 있지만 이 다스라고 하는 걸 쓸 수도 있죠. 그래서 연필 한 다스면은 12개의 연필이 들어가 있습니다. 라고 이해할 수 있고요. 뭐 요즘에는 잘 쓰진 않지만 요즘엔 계란을 이렇게 사는 경우는 없으니까 자, 계란 한 판이라고 하잖아. 그러면 계란 30개가 들어가 있다라는 소리입니다. 그렇죠? 이런 식으로 판, 뭐 다스 이런 놈들을 우리가 다 뭐라 부른다? 묶음 단위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입자들도요. 세는 묶음 단위가 있고 그걸 우리가 몰이라고 부르고요. 얘를 쓸 때는요. 어떻게 쓰냐면은요. MOL이라고 쓰고요. 읽을 때는 몰이라고 읽거나 아니면 한글말로 그냥 몰이라고 쓰기도 합니다. 그렇죠? 네. 자, 그래서 우리가 요렇게 쓰는데 그러면은 우리가 몇 개의 입자를 1몰이라고 하기로 할 거냐를 우리가 이제 봐야겠죠. 그렇죠? 네, 참고로요. 자, 과학자들은요. 1몰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약속했습니다. 앞으로 1몰이라고 하는 건 6.02 어쩌고 저쩌고 곱하기 10의 23제곱계만큼의 입자를 우리는 1몰이라고 하기로 하자고 약속을 한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참고로 우리가 이때 6.02 어쩌고 저쩌고 곱하기 10의 23제곱 있죠? 이 숫자를요, 우리는요, 뭐라고 불렀냐면요, 아보가드로 수라고 부릅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잘 생각해보자. 이제 잘 생각해봐. 왜 과학자들은 10억 개를 1몰로 안 하고 2천억 개를 1몰로 안 하고 왜 저런 지저분한 숫자를 왜 1몰이라고 하기로 했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볼게. 예를 들어서 여기 뭐가 있냐면요. 자, 스프링이 있어, 스프링. 근데 네가 스프링을 만드는 공장의 사장이냐, 그렇죠? 네, 근데 스프링이 여러 개 들어갈 거 아니야. 대표적으로 볼펜에 스프링 들어가잖아. 그래서 이 볼펜 공장이 사장이 나야. 네, 그래서 내가 볼펜 만들고 싶어. 그래서 볼펜 공장에서 스프링을 얼마 요구했냐면요. 10만 개만 보내주세요. 우리 볼펜 이제부터 10만 개 만들 거거든. 자, 이제 질문 좀 해볼게. 그러면은 너 그 스프링 이거 세고 있을래? 이 스프링을 10만 개를 세서 주려면은요, 네 공장은 지금 망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스프링을 세지는 않을 거야. 근데 10만 개는 주긴 줘야 돼.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까? 근데 머릿속에서 드는 생각 있지 않니? 이거 잠깐 정지하고 머리 한번 써봐. 스프링 10만 개 보내주려면 어떻게 될까? 자, 만약에 스프링 한 개의 질량을 측정해 봤더니 그게 만약에 0.1g이야. 그러면은요, 내가 스프링 10만 개를 주고 싶잖아. 그러면요, 스프링 얼마를 주면 된다? 10,000g만큼을 측정해서 보내주면 됩니다. 물론 스프링 하나하나마다 오차라고 하는 게 존재하니까 뭐 사실은 이렇게는 안 하고 예를 들어서 내가 스프링 몇 개를 묶어서 100개를 묶어서 측정해 봤더니 그랬더니 질량이 10g이다. 그럼 평균적으로 이제 하나에 0.1g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질량으로 측정해서 보내준다 이런 말이야. 왜? 개수가 너무 많잖아. 셀 수가 없어. 그렇죠? 야, 생각해봐. 연필 12개, 그럼 한 다스 셀 수 있잖아. 계란 한 판 30개 셀 수 있잖아. 그렇죠? 예, 어떻게 세냐고. 어떻게 세? 그렇죠? 예. 심지어 얘는요.
마음 먹으면요, 셀 수라도 있어. 왜? 우리 눈에 보이기 때문에. 근데 얘는 셀 수가 없잖아. 이게 작은 대신 어떻게 세고 있어? 말이 안 되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묶음 단위라고 하는 것은요, 이제 너무 이제 큰 숫자를 셀 때는요, 이런 식으로 직접 세는 게 아니라 질량이랑 엮어버립니다. 그래서 잘 들으세요. 이제부터 왜 과학자들이 저 지저분한 숫자를 왜 하필이면 1몰이라고 했는지 그 내용을 이해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부터 아보가드로 수를 공부해 볼게요. 자, 아보가드로 수라고 하는 저 수는 도대체 어떻게 탄생했나요?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아보가드로 수라고 하는 것, 질량수가 12짜리인 탄소 있죠? 질량수가 12짜리인 탄소 12g에 들어가 있는 이 탄소 원자 개수를요, 우리는 아보가드로 수라고 부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세보니까 얼마였단 소리야? 이 숫자였다라는 소리입니다. 근데 저거랑 그 편리한 거랑 도대체 뭔 상관인가요? 예, 이제부터 잘 들어봐. 자, 예를 들어서 내가 여기 탄소가 12g만큼 들어가 있어요. 그럼 여기에 탄소 원자는 몇 개만큼 들어가 있을까? 예, 우리가 이걸 생각해 보자는 소리죠. 그렇죠? 예, 아까 얘기했잖아. 자, 질량수가 12짜리 탄소 안에는요, 아보가드로 수만큼의 탄소 원자가 들어있겠죠. 근데 그 아보가드로라는 숫자가 얼마야? 이제 구해보니까 그게 대충 6.02 어쩌고 곱하기 10의 23제곱계였다고. 우리는 그거를 얼마로 약속하기로 한 거야? 1몰만큼의 탄소 원자가 들어가 있습니다 라고 약속한 거라고. 마치 연필이 한 다스 있습니다, 연필이 12개 있어요 라고 말하듯이 탄소 12g에는요, 탄소 원자가 1몰만큼 들어가 있어요. 6.92 곱하기 10의 23승 개만큼 들어가 있어요 라고 말하는 거랑 똑같다고요. 그렇죠? 자, 근데 우리가 왜 하필이면은 탄소고 왜 하필이면 12g을 썼을까? 탄소가 아니라 산소 쓰면 안 돼? 12g이 아니라 16g 쓰면 안 되니? 1g 쓰면 안 되니? 왜 하필이면 탄소고 왜 하필이면 12g이죠? 왜 하필이면 기준을 이렇게 잡았죠? 왜냐면은 누구의 기준이, 원자량의 기준이 탄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탄소를 우리는 10이라고 약속하기로 했잖아, 원자량에서. 그래서 원자량을 정하는 기준이 아보가드로 수를 결정하게 된 거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원자량의 기준이 바뀌잖아. 만약에 내가 이제부터 야, 앞으로 수소를 1이라고 해. 그러면요, 아보가드로 수가 바뀝니다. 왜? 원자량이 바뀌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이게 너무 관례적으로 오랫동안 써와가지고요, 이제는요, 바꾸지 말자, 뭐로 취급하자, 이제 아보가드로 수를 더 이상 변하지 않는 상수로 만들어 버린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7개의 물리 상수 중에 하나예요. 이걸 우리가 뭐라 부른다? 요거를요, 기본량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오케이? 가장 기본이 되는 양이죠. 그렇죠? 예. 어쨌든 간에 이제는요, 이 아보가드로 수를요, 더 이상 바꾸지 말자라고 상수로 고정시킨 겁니다. 예. 자, 그래서 아보가드로 수라고 하는 건 이런 식으로 탄생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건 뭐야? 개수를 세긴 세는데 실제로 세지는 않는다. 뭐랑 연결시킨다? 질량이랑 연결시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세지 않아도 질량을 재면은 몇 개 있는지를 알아낼 수가 있다는 소리예요. 그렇죠? 생각해봐. 탄소 12g이야. 너 여기는 원자계수 셌어? 안 셌어. 근데 여기에 6.02 곱하기 10의 23제곱계만큼의 원자가 들어가 있고 그걸 우리가 1몰이라고 하기로 했잖아. 그렇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한번 차근차근히 이제 한번 왜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냐, 이렇게 하면은 뭐가 더 좋은데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근데 그 전에 일단 기본적인 내용부터 먼저 정리하고 갈게요. 자, 우리가 결과적으로 이 물이라고 하는 것은요, 입자한테 쓸 수 있다고 했죠? 그래서 원자라든지 분자라든지 이온 전부 다 쓸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만약에 내가 원자가 1몰만큼 있어요. 자, 그러면 원자가 몇 개 있다는 소리야? 원자가 6.02 곱하기 10의 23제곱계만큼 있다라는 소리죠. 그렇죠? 자, 마찬가지로 내가 분자 1몰이라고 하잖아. 그러면은 얘는요,
분자가 얼마만큼 있다? 6.02 곱하기 10의 23제곱개만큼 있다라는 소리고요. 내가 만약에 양성자가 1몰만큼 있어. 그러면은 요거는 무슨 말이다? 양성자가 6.02 곱하기 10의 23제곱개만큼 있다라는 소리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마치 우리가 생각해봐. 똑같은 거야. 야, 이 다스라고 하는 것이 다스. 다스라고 하는 걸 연필한테만 쓸 수 있겠니? 그렇지가 않을 거 아니야. 샤프한테 쓸 수 있고 볼펜한테 쓸 수 있잖아. 그렇죠? 종류에 상관없이 쓸 수 있다 이런 말이에요. 그렇죠? 예. 마찬가지로 계란 한 판. 계란한테만 쓸 수 있는 건가? 메추리알한테는 못 쓰니? 그렇죠? 예. 그래서 이런 식으로요. 묶음 단위는요. 종류에 관계없이 사용이 가능하다. 공통적으로 사용 가능하다라는 말이죠.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죠. 만약에 내가 H2O라고 하는 분자가 몇 몰만큼 있냐면요. 1몰만큼 있어. 그러면은요. 거기 안에는요. 수소 원자 몇 몰과 산소 원자가 몇 몰만큼 있냐. 요거를 생각해 보셔야겠죠. 자, 그럼 차근차근히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H2O가 1몰만큼 있다는 소리는요. H2O라고 하는 분자가 6.02 곱하기 10의 23제곱개만큼 있다라는 소리잖아. 야, 그러면은요. 이거 분자 하나 안에 수소 원자 몇 개씩 들어있어? 2개씩 들어있잖아. 그럼 수소 원자는 몇 개 들어있다? 2 곱하기 6.02 곱하기 10의 23제곱개만큼 들어가 있는 거 아니니? 얘 한 개당 얘 2개씩 들어있잖아. 그럼 얘가 이만큼 있으면 수소 원자 이만큼 있겠지. 마찬가지로 산소 원자 같은 경우는 6.02 곱하기 10의 23제곱개만큼 있겠죠? 왜요? 분자 하나당 얘는 원자가 한 개씩 들어있으니까. 근데 우리는 이거를 뭐라고 부르겠어? 얘를 1몰이라고 부르겠잖아. 그럼 수소 원자 몇 몰에? 2몰에. 산소 원자 몇 몰만큼 들어있어? 1몰만큼 들어가 있죠? 예. 그래서 수소 원자 2몰과 산소 원자 1몰만큼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걸 알게 되는데 우리가 이제 간단하게 생각해 보자고. 어차피 저 몰이나 개수는 서로 비례관계라고 하는 걸 잘 이해를 하세요. 무슨 말이야? 야, 예를 들어서 여기 연필이 한 다스, 여기 연필이 2다스 있어. 지금 다스가 몇 대 몇이죠? 다스가 1대 2죠. 그럼 개수도 몇 대 몇이야? 1대 2가 되는 거 아니겠니? 넌 당연한 거 아니야. 묶음 단위랑 개수는 당연히 비례관계라고요. 몇 개를 묶어가지고 몇 몰이라고 정의를 한 것처럼 자, H2O 분자가 한 개 있다면 H 원자가 2개, 산소 원자가 한 개 있다라는 소리니까 지금 개수비가 몇 대 몇 대 몇이죠? 개수비가 1대 2대 1이죠. 그럼 몰의 비도 몇 대 몇 대 몇이 된다? 1대 2대 1이 된다고. 그래서 얘가 2몰만큼 들어가 있고 얘가 1몰만큼 들어가 있군요 라고 생각하는 거라고. 개수랑 몰은 뭐하다? 비례한다. 다시 개수랑 몰은 뭐한다? 비례한다. 그래서 몰을 구하고 싶어? 개수를 생각해. 얘 한 개당 2개 한 개 들어가 있는 것처럼 얘는 1몰당 얘 2몰 1몰 들어야겠다. 생각하시면 돼. 만약에 물론 여기에 쓰는 건 아니지만 H2O 분자가 얼마 있어? 한 다스 있잖아. 몇 개 있다는 소리야? 12개 있다는 소리 아니야? 그럼 거기 안에 수소 원자는 몇 개만큼 들어가 있어? 24개. 즉 2다스만큼 들어가 있고. 산소 원자 몇 개 있어? 12개 있잖아. 한 다스만큼 들어가 있지. 이걸 묶음 단위라고 부른다고. 개수나 묶음 단위 서로 뭐해? 비례관계. 그렇죠? 뭐가 다르냐고 이게. 그렇죠? 그래서 요거를 잘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기초자료부터 먼저 볼까요? 저기 15페이지 맨 밑에 있는 기초자료. 예. 자, 6번에 1번. 자, 메테인 CH4 몇 몰? 2몰에 들어가 있는 수소 원자 개수가 몇 몰이겠니? 라고 물어봤죠. 자, 이렇게 생각하라고 했죠? CH4가 만약에 몇 개 있다면 2개 있다면요.
H 원자는 몇 개요? 한 분자에 4개씩 들어있으니까 두 분자면은 8개 들어있겠죠? 그렇죠? 그러면은 당연히 얘도 몇 몰 들어있다? 8몰만큼 들어가 있겠네요. 이게 정답이죠. 자, 2번. 염화칼슘 CaCl2 얼마 있어요? 1몰에 들어가 있는 전체 이온의 양이 몇 몰이겠네. 자, 그럼 생각해봅시다. CaCl2가 만약에 1개 있다라고 쳐. 그럼 여기에 Ca2 플러스 1개랑 Cl 마이너스 2개 합쳐가지고요. 전체 이온 3개가 들어가 있겠죠. 1대 3 관계죠. 당연히 몰비도 1대 3이겠죠. 그렇죠? 그래서 얼마 된다? 3몰만큼의 이온이 들어가 있습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네. 자, 3번. 에테인. 얼마? 0.5몰에 들어가 있는 탄소 원자 개수. 참고로요, 그 문제 풀 때, 어떤 물질의 양을 계산하라고 하잖아. 괄호치고 뭘 붙어 있죠? 양을 계산하시오. 뭐를 계산하시오라는 말입니다. 그렇죠? 근데 예를 들어서 지금처럼 3번처럼 원자 수 구하시오 그러면은 말 그대로 개수 구하라는 소리입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해봅시다. 자, C2H6가 만약에 1개 있다면 여기 탄소 원자는 몇 개 있다? 2개가 있다. 그러면은 C2H6가 얼마 있다면은 0.5몰 있다면은 개수비가 1대2죠. 몰비도 1대2겠죠. 그럼 탄소 원자 몇 몰? 1몰만큼 들어가 있겠네요. 이거를 뭘로 고쳐야 된다고요? 개수로 고쳐야 된다고요. 개수로 고치려면 뭐가 필요해요? 아보가드로 수가 필요하죠. 문제에서 아보가드로 개수가 나와 있죠. 6.02 곱하기 10의 23제곱. 무슨 말이야? 1몰은 6.02 곱하기 10의 23제곱 개만큼의 입자를 의미합니다. 라고 알려주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탄소 원자 개수는 6.02 곱하기 10의 23제곱 개라고 적어주시면 되겠죠. 그렇죠? 선생님, 개를 붙여야 되지 않나요? 참고로요, 뭐뭐의 수라고 물어보잖아? 그럼 숫자만 적어주는 겁니다. 그렇죠? 예를 들어서, 뭐 탄소의 원자과 전자의 수를 물어봤어. 원자과 전자가 몇 개이겠니? 4개잖아. 4라고 쓰는 거야, 그냥. 오케이? 단위가 안 붙으면 돼. 뭐뭐의 수라고 물어봤으니까. 숫자 물어본 거죠, 숫자. 자, 4번. 과산화수소. H2O2. 얼마? 0.25몰에 들어가 있는 전체 원자의 수 물어봤니? 자, 마찬가지로 계산을 하시면 되겠죠. H2O2가 만약에 1개 있다면은 전체 원자의 수는 몇 개 있으므로 얘 2개, 얘 2개 합쳐가 4개 들어있겠죠. 예, 그러니까 1대 4죠. 그쵸? 그러면은 몰비도 몇 대면 1대 4겠네요. 그쵸? 그럼 전체 원자 개수가 1몰만큼 들어있다는 소리죠. 1몰을 개수로 고쳐야겠죠. 그러면은 1몰은 얼마? 아보가드로수. 6.02 곱하기 10의 23제곱이라고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됐죠? 자, 이지합니다. 그래서 내가 항상 하는 말이지만 이 개수나 몰이나 별 다를 바가 없습니다. 난 같다라고 한 적은 없어. 그렇죠? 만약에 예를 들어서 탄소 원자 12g에 탄소 원자 몇 개 들어가 있겠니? 선생님 1몰이니까 1개만큼 들어가 있다. 장난 아니야. 탄소 원자 1개가 어떻게 12g이야. 근데 비례관계라고. 거기서 거기라고. 개수비가 1대 2대 1이므로 몰비도 1대 2대 1이죠. 탄소 원자가 12g에는 1몰 들어있다. 6.02 곱하기 10의 23제곱 개만큼 들어가 있다. 같지는 않다. 하지만 비례하잖아. 비례가 뭔 말인지 몰라? 그래서 같은 것으로 그냥 취급할 수 있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죠. 그렇죠? 자, 그럼 넘어가서 자 16페이지에 있는 이제 물과 질량의 관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부터가 이제 본격적인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아까 말했죠?
자, 이 개수를 세는 묶음 단위, 이 몰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냥 약속한 게 아니라 뭘 기준으로 약속했어? 질량 기준으로 약속한 겁니다. 6.02 곱하기 10의 23제곱 개라고 하는 게 그냥 과학자들이 모여가지고 뜬금없는 숫자를 1몰이라고 하자고 한 게 아니라고요. 오케이? 탄소 원자 12g에 들어가 있는 탄소 원자 개수를 아보가드로 수라고 했고 그 숫자를 앞으로 1몰이라고 부르기로 하자고 한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뭐가 편리해지냐? 자, 이제 순서대로 차근차근히 하겠습니다. 잘 봐봐. 탄소가 만약에 1몰만큼 모여 있어요. 그러면은 얘 질량이 얼마겠니? 한번 생각해 보자고. 자, 탄소 원자 1몰의 질량을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12g이 몇 몰 들어있어? 1몰만큼 들어있잖아. 그럼 1몰의 질량은 반대로 12g이겠죠. 그렇죠? 그래서 탄소 원자 1몰의 질량은요 12g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한번 생각해 보자. 수소 원자 1몰의 질량을 한번 생각해 보자. 자, 수소 원자 1몰의 질량. 그러면은 탄소 1개, 수소 1개의 질량을 상대적으로 나타낸 값, 원자량이라고 얘기했죠. 탄소의 원자량 12, 수소의 원자량 대략 1이잖아. 한 개당 이만큼이야. 그럼 생각해봐. 탄소 원자 10개랑 수소 원자 10개의 질량도요. 몇 대 몇이야? 한 개의 질량이 12대 1이다. 10개의 질량은 당연히 120대 10이잖아. 역시 12대 1이잖아. 그럼 탄소 원자가 1000개만큼 모여 있어요. 수소 원자가 1000개만큼 모여 있어요. 질량비 몇 대 몇이죠? 역시 12대 1입니다. 탄소 원자가 한 다스에 있어요. 수소 원자가 한 다스에 있어요. 자, 질량 몇 대 몇이죠? 역시 12대 1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탄소 원자가 1몰만큼 모여 있어요. 수소 원자가 1몰만큼 모여 있어요. 질량비 몇 대 몇이죠? 12대 1입니다. 네, 그래서 질량비가 12대 1이 돼야 되므로 여기 1g이 들어가야죠. 자, 산소 원자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죠. 산소 원자 같은 경우는요, 탄소 원자랑 비교해서 탄소 한 개의 질량, 산소 한 개의 질량이 몇 대면 얘가 원자량 12, 얘가 16이잖아. 12대 16이죠. 그럼 1몰의 질량도 몇 대 몇이다? 12대 16이라는 소리입니다. 근데 공교롭게도요, 이 10이라고 하는 숫자가 뭐야? 원자량이죠. 1이라고 하는 숫자가 뭐야? 수소의 원자량이죠. 16이라는 숫자가 산소의 원자량이죠.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서 내릴 수 있는 결론이 뭐죠? 원자 1몰의 질량은 원자량 다음에 뭘 붙이면 된다? g을 붙이면 된다라고 이해할 수 있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1몰의 질량은 원자량 다음에 g을 붙여라. 원자 1몰의 질량은. 자, 그러면은 이제 번외편. 자, CO2 분자 1몰의 질량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CO2 분자 1몰 안에는요, 탄소 원자 몇 몰과 1몰과 산소 원자 몇 몰이 들어있어요? 2몰이 들어가 있겠죠? 그럼 탄소 원자 1몰의 질량은 12g이죠. 산소 원자 1몰의 질량이 16g이면은 2몰의 질량은 32g이겠죠? 그럼 이거 두 개를 다 합치면 얼마가 나와요? 44g이 나오죠. 자,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우리는 어떤 결론을 얻을 수 있어? 얘의 분자량이 아까 전에 우리 얼마라고 했죠? 원자량 다 더하니까 44죠? 예. 분자 1몰의 질량은요, 분자량 다음에 뭐 붙이면 된다? g 붙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리고 요거 MgCl2 1몰의 질량. 우리가 이런 분자가 아닌 놈들을 결정이라 본다고 했죠. 이온 결정 이런 애들. 그렇죠? 예. 자,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면 돼요? MgCl2 1몰 안에는요, 마그네슘 1몰과 염소 2몰이 들어가 있는데, 참고로 마그네슘의 원자량 24, 염소의 원자량이 35.5. 근데 35.5라는 말이 무슨 말이야? CL이 1몰만큼 모여 있으면요, 35.5g이라는 소리잖아.
그럼 CL이 2몰만큼 모여있으면 그거의 2배인 71g만큼 들어가 있겠죠. 그러면 두 개 합치면 얼마죠? 95g이죠. 근데 우리가 얘를 뭐라고 불렀어요? 이 염화 마그네슘 있죠. 염화 마그네슘의 실험식량이 얼마라고 했죠? 95라고 했죠. 그래서 결정 1몰의 질량은요, 뭐에다가 실험식량 다음에 g을 붙이시면 된다. 분자가 아닌 놈들 있죠? 분자가 아닌 놈들. 결정 1몰의 질량은 실험식량 다음에 g을 붙이면 된다. 를 정리해보면은요, 결과적으로 우리가 이런 결론을 얻을 수 있습니다. 내가 만약에 어떤 물질 1몰의 질량을 구하고 싶지 않아? 그러면은요, 뭐 하면 된다? 그 물질이 원자면은 원자량 다음에 g 붙이면 되고요. 분자면 분자량 다음에 g 붙이면 되고요. 분자가 아닌 놈들은 실험식량 다음에 g을 붙이시면 됩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우리는 그 원자량, 분자량, 실험식량을 다 통틀어가지고 뭐라고 부르기로 했어요? 화학식량이라고 부르기로 했죠. 그래서 화학식량 다음에 g을 붙이시면은 그 물질 1몰의 질량을 구할 수가 있다라는 소리입니다. 오케이? 그리고 내가 만약에 H2O의 분자량이 만약에 18이라고 나와 있어. 그럼 오히려 역으로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화학식량이 18이야. 또는 분자량이 18이야. 이게 무슨 말이야? H2O가 얼마만큼 모여있으면요. 1몰만큼 모여있으면요. 질량이 18g입니다가 이 말 아니니? 어떤 분자 1몰의 질량은 분자량 다음에 g 붙인 거잖아. 그렇죠? 예. 그래서 만약에 내가 H2O 3몰의 질량을 계산하세요 라고 물어본 거예요. 그러면은 1몰의 질량이 18이고 총 합쳐가지고 얼마만큼 있으니까 3몰만큼 있으니까 얼마? 54g만큼이겠네요 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내가 어떤 물질의 질량을 구하고 싶지 않아? 그러면은요, 어떻게 구하면 된다? 그 물질의 화학식량에다가 분자면 분자량 쓰고요. 분자 아니면 실험식량 쓰고요. 원자면 원자량 쓰시면 되겠죠. 화학식량에다가 그 물질에 뭐를 곱하세요? 뭐를 곱하세요? 그러면은 뭐가 나온다? 그 물질의 질량을 구할 수가 있다라는 소리죠. 그렇죠? 자, 그리고 여기서 이제 사이드로 나오는 개념이요. 몰질량이라는 개념입니다. 자, 몰질량이라고 하는 것은요. 어떤 물질 1몰당 질량을 말하는 겁니다. 물질 1몰당 질량을요. 우리가 몰질량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몰질량을 구하는 방법은요. 자, 이런 표현 앞으로 굉장히 자주 나올 겁니다. 생각해봐. 단위 부피당 질량을요. 우리는요. 밀도라고 부르고 어떻게 산다고 했어요? 부피분의 질량으로 계산한다고 했죠? 그래서 뭐뭐당 뭐뭐 하면은요. 얘가 어디로 가는 거고요? 분모로 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나온 하나는 분자로 가는 겁니다. 뭐뭐당 뭐뭐. 이렇게 부피분의 질량. 예. 그럼 물질 1몰당 질량을 말하는 거면은요. 우리가 어떻게 계산할 수 있다? 그 물질의 질량을요. 뭘로 나눈 값이다? 그 물질의 양으로 나눈 값이다. 그래서 물질 1몰당 질량을 우리가 몰질량이라고 부르고 이렇게 계산하고요. 어떤 단위가 붙게 돼요? g을 몰로 나눴으니까 g/몰이라고 하는 단위가 나오게 되는 거죠. 그렇죠? 예. 자,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자, 이산화탄소 한번 생각해 보죠. 자, 이산화탄소가 예를 들어서 2몰만큼 모여 있어요. 근데 질량이 88g이래. 자, 그러면은요. 이 CO2의 몰 질량 한번 계산해 보자고요. 그럼 뭐를 뭘로 나누면 된다고요? 88g을 얼마로 2몰로 나누시면 되겠죠? 그럼 얼마가 나온다?
숫자는 44, 단위는 gm몰이 나오죠. 그렇죠? 근데 생각해봐. CO2의 분자량 있죠. CO2의 분자량이 얼마야? 44죠. 왜요? CO2가 1몰만큼 모여있으면 44g이거든. 그죠? 그래서 이 분자량 또는 화학식량이랑 물질량은요, 똑같은 겁니다. 다만 뭐야? 몰질량은요, 단위가 붙고요. 화학식량은 단위가 없다라는 그 차이밖에 없어요. 오케이? 똑같은 겁니다. 물질량이랑 화학식량이랑 똑같아요. 다만 얘는 단위가 있을 뿐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물질량과 화학식량 같아요. 화학식량 다음에 뭐만 붙인다면은요, 그램퍼 몰만 붙인다면은요, 그게 뭐다? 그것이 물질량이다 라는 말이야. 1몰당 질량. 오케이? 이해 가시죠 말인지? 그래서 교과서에서도요, 막 그냥 이상하게 섞었습니다. 그렇죠? 예, 어떤 교과서는 이거 쓰고 어떤 교과서는 이거 쓰고 개판이에요. 그렇죠? 예, 마음에 안 들었죠. 교육과정은. 자, 어쨌든 간에 그냥 같은 거다라고 우리가 취급해 주시면요, 간단하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 화학식량 대신에 물질량 집어넣어도 된다는 소리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물질의 질량은요, 그 물질의 물질량 곱하기 물질의 양을 곱하시면은 구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해 가시죠? 뭔 말인지? 자, 그러면은 밑에 있는 기초 자료 있죠? 우리 뭐 다 할 수는 없고요. 시간 관계상. 몇 가지만 우리가 골라서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7번에, 기초 자료 7번에 1번부터 먼저 볼까요? 자, H2O2 0.5몰의 질량 계산하시오. 라는 건데, 자, 이렇게 접근하는 겁니다. 잘 들어보세요. 어떻게 접근하냐? 자, 일단 H2O2의 몰질량을 구합니다. 또는 화학식량을 구합니다. 어떻게 구해요? 뭐 원자량 다 더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자, H2O2, H의 몰질량 1g/몰이라고 나와 있고, 다른 말로 원자량이라고 부르는 거죠. 네. O의 몰질량 16이라고 나와 있죠. 그러면은요, H2O2라고 하는 것은요, 산소 원자 2개, 수소 원자 2개로 나와 있으니까 다 더하시면요, 32 플러스 2니까 34니? 이게 나올 거라고요. 그렇죠? 네. 그래서 H2O2의 몰질량이요, 34g/몰이라고 나오고요. 또는 원자량 다 더하면은요, 얘 그냥 화학식량, 분자량 말하는 거죠. H2O2는 분자니까. 네. 34겠죠? 자, 이게 무슨 말이야? 화학식량이 34다. 이게 무슨 말이야? 아, H2O2라고 하는 놈이 얼마만큼 모여있으면, 1몰만큼 모여있으면요, 34g입니다. 이런 뜻입니다. 오케이? 다시. 이 화학식량이라고 하는 것은요, 1몰당 질량이 얼마인지를 나타내는 값이야. 탄소의 원자량이 10이야. 이게 무슨 말이야? 탄소 원자가 1몰만큼 모여있으면 12g입니다. 라는 뜻입니다. H2O의 분자량이 18이다. 무슨 말이야? H2O라고 하는 분자가 1몰만큼 모여있으면 18g입니다. 라는 뜻이야. 오케이? 그래서 이 화학식량이라고 하는 건 기억하세요. 1몰의 질량입니다. 1몰의 질량. 그걸 우리가 몰질량이라고 부르는 거잖아. 자, 어쨌든 간에. 그럼 H2O2가 1몰 모여있으면 34g이야. 근데 얼마 있대? 0.5몰 있대. 개수가 절반으로 줄었네요. 당연히 질량도 절반으로 줄어들겠죠. 정답 17g. 되시죠? 무슨 말인지? 자, 그러면은 밑에 있는 2번, 3번 당신들에게 맡기도록 하고요. 4번으로 가겠습니다. 자, 4번에 CO, 일산화탄소 14g에 들어가 있는, 자, 주의하세요. 원자인지 분자인지. 분자가 몇 몰만큼 있냐라고 물어본 거죠. 그렇죠? 예. 자, 그러면은요, 일단 CO 에 뭐부터 먼저 계산을 해야 된다? 물질량 또는 분자량부터 먼저 계산을 해야겠죠. 그럼 원자량 다 더하시면 되겠죠. 그럼 얘가 12고 16이니까 더하면은 28 나오죠. 그렇죠? 예. 자, 몰질량이 28이다. 무슨 말이야? 아, CO라고 하는 놈이 1몰만큼 모여있으면
28g입니다. 라는 소리잖아. 그럼 당연히 14g이면은 몇 몰 들어있겠니? 절반만큼 들어있겠죠. 그렇죠? 예, 0.5몰 만큼의 분자가 들어가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계산하시면 됩니다. 역시 5번, 6번 마찬가지 맥락이니까 당신들에게 맡기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7번에 SO3. 자, 삼산화황 40g에 들어가 있는. 이번에는 뭘 구하라고 나와 있냐면요. 전체 원자의 양 구하라고 나와 있죠. 전체 원자의 양은요, 몇 몰이겠니? 라고 물어본 거야. 예. 자, 그러면은요, 똑같은 짓 하면 되죠? SO3의 몰질량 계산하세요. 그러면은 32 플러스 16 곱하기 3이니까 계산하시면은 80 나오니? 그러면은 몰질량이 80이다. 또는 분자량이 80이다. 무슨 말이야? SO3가 1몰만큼 모여있으면은 80g입니다. 라는 소리잖아. 그쵸? 예. 그러면 40g만큼 모여있으면은요, 여기에 분자가 몇 몰만큼 들어가 있다. 분자, SO3라고 하는 분자는 0.5몰만큼 들어가 있겠죠. 근데 우리한테 분자 물어본 거 아니잖아. 원자 몇 몰 들어가 있는지 물어봤잖아. 그러면은 SO3라고 하는 놈 한 개 안에는요, 전체 원자는 몇 개 들어있어요? 4개 들어가 있죠? 분자 한 개당 황원자 한 개랑 산소 원자 3개 들어가 있잖아. 합쳐 4개 들어있잖아. 그렇죠? 예. 그럼 당연히 1대4 관계잖아. SO3가 얼마 있다면, 0.5몰 있다면 원자 개수는 이거의 4배가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계산하시면 얼마요? 2몰 되겠네요. 그렇죠? 되죠? 예. 역시 8번, 9번 마찬가지 맥락이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0번. NO, 일산화질소 3g에 들어가 있는 이번에는 분자 개수 구하세요. 자, 그러면은 똑같이 하면 되죠. 이 NO, 일산화질소의 분자량 또는 몰질량을 계산하시면 되겠죠. 몰질량 30이죠. 무슨 말이야? NO라고 하는 분자가 1몰만큼 모여 있으면은 30g입니다. 라는 소리잖아. 그러면은 3g이면은 이 분자가 얼마 들어가 있다는 소리고 0.1몰 들어가 있다는 소리고 0.1몰을 개수로 고쳐야겠죠. 예, 그러면은 아보가드로 수가 필요하잖아요. 근데 아보가드로 수가 6.02 곱하기 10의 23승이라고 칩시다. 그러면은 1몰당 6.02 곱하기 10의 23제곱이니까 0.1몰이면 10의 22제곱이겠죠. 그렇죠? 되죠? 그래서 분자수, 원자수, 수를 구하면요. 개수 말하는 거고요. 원자의 양, 분자의 양 구하라는 소리는요. 몰 구하라는 소리입니다. 몰, 몇 몰인지 구하라는 소리라고. 다른 말이라고, 서로. 자, 그래서 12, 13, 아니, 11, 12 패스하고. 자, 13번. 자, CH4 8g에 들어가 있는 수소 원자의 질량은요, 몇 g이겠냐라고 물어본 거죠. 자, 그러면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CH4의 몰 질량부터 먼저 구해야겠죠? 네, 그러면 16 나오죠? 그게 무슨 말이야? CH4가 1몰만큼 있으면은 16g입니다. 라는 소리잖아. 예. 자, 그러면은 8g이 있으니까 CH4가 몇 몰 있어요? 0.5몰만큼 들어있겠죠? 여기 안에는. 자, 근데 이 CH4 0.5몰에는요, H 원자는 몇 몰만큼 들어있겠니? 한 분자 안에 수소 원자가 4개씩 들어가 있으니까 4배를 곱해줘야겠죠. 그렇죠? 그럼 수소 원자가 2몰만큼 들어있겠죠? 근데 H 원자량이 얼마야? 1이라고 나와있잖아. 몰질량 1이라고 나와있잖아. 그렇죠? 그래서 1몰의 질량이 1g이므로 2몰의 질량은 2g이겠네요. 라고 구하면은요, 이제부터 뭐라고 부를 거냐면요, 바보라고 부를 거예요. 왜요? 잘 구했는데. 이렇게 구하는 게 아닙니다. 물론 저렇게 구해도 뭐 틀린 말 아니지. 그치? 근데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자, CH4라고 하는 분자를 한번 상상해봐.
그럼 탄소 원자 1개, 수소 원자 4개가 달라붙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이 덩어리 있죠. 이 덩어리. 전체 질량 한번 생각해봐. 탄소가 12짜리잖아. 얘는 12짜리고. 산소가 1짜리잖아. 그럼 전체 질량이 16이죠. 그 중에서 수소가 차지하는 비율이 얼마니? 1짜리 4개니까. 그 16 중에 4만큼은 수소가 차지하고 있는 거잖아. 즉, 수소의 질량 비율이요. 얼마다 4분의 1이란 소리 아니니? 메테인에서 차지하는 수소의 비율이, 그렇죠? 네. 그러면은 이 CH4 8g 중에서 얼마는요? 4분의 1만큼은요. 누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수소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라는 소리잖아. 네. 이렇게 계산하면 되겠죠. 아까 전처럼 뭐 물로 고친 다음에 왜 복잡하게 돌아가는 거야? 오케이? 왜 물로 고쳐? 여기서는 그럴 이유가 없잖아. 아, 이 전체 질량 중에서 수소가 차지하는 질량을 구하려면요. CH4의 물 질량을 구하고요. 그 중에서 수소가 차지하는 비율을 구하시면 되겠다라는 소리입니다. 예, 이거 은근슬쩍 보기에서 써먹을 거니까 이런 것도 있다라는 거 잘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뒤에서 문제 풀다 보면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물과 질량의 관계 이렇다라고 하는 거를 이제 대략 알겠죠. 그렇죠? 예, 그래서 제가 안 풀어드린 문제 있죠? 예, 풀어보시고요. 우리는 잠깐 끊었다가 기체랑 물은 어떤 관계가 있는지 이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